전주 한복판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16살 채은은 축축이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길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문 닫힌 가게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존재였다. 혹시 따뜻한 밥 한 끼만 줄 수 있을까요? 식당 앞을 지나던 그녀는 망설이다 깊숙한 모자 안으로 얼굴을 감추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 안 팔아. 여기 국어라는 데 아니야. 몇 군데를 거절당한 채 몸을 웅크리고 골목 벤치에 앉은 채은은 식당 안에서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에 속으로 울었다. 죽을 만큼 배고픈데 왜 나 같은 애한텐 아무도 밥을 주지 않을까? 그때였다. 허름한 삼겹살 식당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다가왔다. 야, 거기서 뭐 하냐? 채은은 흠칫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우산도 씌워주지 않은 채 말없이 식당 문을 열고 손짓했다. 일단 들어와. 추워 보인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주방 안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라디오는 조용히 트로트를 흘려보냈다. 채은은 조심스레 구석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비비는 그녀에게 남자는 커다란 접시에 밥과 국, 계란 후라이를 올려 가져왔다. 이거라도 먹어. 저 돈 없어요. 일도 못해요. 남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밥 한 끼 주는데 돈 받는 식당은 아니니까 걱정 마. 근데 너는 어디서 왔니? 채은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빛엔 의심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집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시설 돌다가 도망쳤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이름은? 채은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박진우. 여기 식당 사장이야. 한참을 먹은 채은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에요. 박진우는 무심한 척 커피포트를 채우며 말했다. 하루 일당 줄 테니까 가게 설거지 좀 도와. 잠자리는 저 뒤 창고방에 이불 깔아줄게. 진짜요? 여기서 자도 돼요? 응. 대신 도망은 치지 마.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마. 그거 두 가지만 안 하면 여기선 누구든 사람 대접받아. 그날 밤 채은은 식당 뒷방의 낡은 요에 누웠다. 창밖에선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등에 닿은 이불은 생애 처음 세상으로부터 받아본 온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따뜻한 식당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야, 그 접시는 물에 불려야지. 기름때 안 불리면 닦는데 2배는 걸려. 다소 투박한 말투였지만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채은은 조심스럽게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다시 물에 담갔다. 설거지는 서툴렀고 몸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만큼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식당 주인 박진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고객에게도 납품 기사에게도 심지어 채은에게도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슬그머니 밥 한 그릇을 더 주고 밤마다 뒷방의 전기장판 스위치를 확인하곤 했다. 여기 원래 사람 많이 와요? 채은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겨울엔 좀 뜸하지. 그래도 단골들은 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처음 먹어봤어요. 그 말에 박진우가 웃었다. 그거 원래 우리 딸이 좋아하던 거야. 매일 된장찌개만 먹겠다 해서. 한동안 두부값이 더 나왔지. 따님이요? 응. 지금은 없어. 채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 줄 안에 담긴 그리움과 슬픔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채은은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손님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여기 물 좀. 예, 금방 드릴게요. 그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밝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그녀에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입어. 내 옷 많이 낡았더라. 채은은 망설이며 쇼핑백을 열었다. 안에는 따뜻한 니트와 검정 패딩이 들어 있었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새 거 아냐. 우리 딸 입던 거야. 내 또래였지. 입을 사람 없어서 놔뒀는데 내가 입으면 좋겠다 싶더라. 채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유 없잖아요. 진우는 담배를 입에 물다 말고 천천히 말했다.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있냐? 아니요. 그럼 됐어. 사람한테는 한 번쯤 누가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채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한 줄의 문장 같았다. 그날 밤 채은은 식당 뒷방에서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종이에 적었다. 누구보다 차가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박진우 아저씨. 나한테 가족은 없지만 그 사람의 식당은 조금은 집 같았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식당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채은은 이제 누구보다 손놀림이 빨랐고 박진우와도 눈빛만 봐도 통할 만큼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털모자를 눌러쓴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추적하는 짐승의 눈이었다. 여기 채은이라는 애 있지 않습니까? 순간 채은은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박진우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그녀를 뒤로 숨겼다. 여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가시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 근처에서 계속 목격됐다고 들었거든요. 사내 하나가 주방 쪽으로 발을 내딛자 진우는 거칠게 앞을 막았다. 여긴 내 가게요. 허락 없이 들어오면 불법 침입입니다. 잠시의 신경전. 그 틈을 타 채은은 조용히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다. 숨죽인 채 창고 방 안에서 떨고 있던 그녀의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하지만 위협적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우린 다시 올 겁니다. 그 아이 꼭 데려가야 해서요. 그날 밤 채은은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 진우를 바라봤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진우는 대꾸 없이 걸레질을 하다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너를 들인 건 밥 한 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요. 채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전 항상 도망쳤어요. 좋아지려 하면 무너졌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창고방 문을 열었다. 그 안엔 그녀가 접어둔 옷가지와 며칠 전 편지지에 끄적인 감사합니다.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채은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식당을 떠났다. 문 앞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빚은 꼭 갚을게요. 아저씨는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진우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 그날 아침도 아무렇지 않게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식당의 뒷방 불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날 이후 10년, 채은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26세의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식품 브랜드 채담의 CEO가 되어 있었다. 편의점 냉장 코너마다 깔린 그녀의 샐러드와 도시락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그날 밤 식당 뒷방에서 느꼈던 따뜻한 이불만큼 포근한 기억은 없었다. 전주역에 도착한 채은은 낡은 골목을 걸었다. 그 자리엔 여전히 식당 건물이 있었지만 간판은 오래전에 내려졌고 유리창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낮고 쉰 목소리. 문이 열리자 머리가 희끗해진 박진우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봤다. 식사하셨어요? 그는 처음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퍼지며 작게 중얼거렸다. 채은이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이 없었지만 10년의 세월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날 박진우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채은과 박진우. 진우는 몇 번이나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내 딸 하윤이 교통사고로 떠났어. 채은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늘 말없이 강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구겨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식당 문을 닫은 것도 그의 사진이 식탁 위에서 떨어졌을 때였어. 그날부턴 가스불도 못 켰다. 채은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뻐근하게 저려왔다. 근데 내가 그날처럼 다시 문을 열더라. 진우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 깊숙이 오래된 눈물의 흔적이 고여 있었다. 채은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아저씨, 전 도망친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이 은혜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젠 제가 딸할게요. 하윤이 못 가지요. 진우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그런 말 해주니 그 애가 나 대신 보내준 것 같아. 며칠 후 채은은 식당 벽에 새 간판을 걸었다. 진우 식당 다시 시작합니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마루를 쓸고 주방을 닦고 전등을 갈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식당 재오픈 첫날. 간판은 새로 달렸지만 가게 안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와 따뜻한 볕이 가득했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오래전 단골이던 할머니가 들어오며 말했다. 여긴 옛날 그대로네. 냄새가 너무 반갑다.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은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홀에선 박진우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래된 부녀처럼 자연스러웠다. 저 둘 부녀 맞지? 아니래. 딸은 사고로 떠났다더라. 근데 저 아가씨 진짜 딸 같아 보이네. 그런 말들이 식당 안에 퍼졌지만 두 사람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영업이 끝난 밤 진우는 빈 의자에 앉아 채은을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다. 그 말 반사예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채은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 진짜 아빠랑 식당 같이 하는 기분이에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아. 그날 밤 식당 불이 꺼지고 조용한 골목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잔잔히 울렸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간은 누구보다 진짜 가족의 기록이었다.